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냐면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세월이 지나면 고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발병한 질병,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좋아지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연의 동물과 사람은 어떤 것이 다르냐? 뭐 사람도 자연의 동물 중에 하나니까. 자연의 동물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다가 죽습니다. 먹는 것과 생활하는 것, 욕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운동하고 자고입니다. 근데 사람은 물론 동물이 초식동물, 육식동물, 잡식동물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잡식동물이에요. 그런데 자연의 것으로만 먹고 살면 되는데 요 잡식동물이 인조식품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게 왼수입니다. 가공식품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연의 동물은 가공식품 잘 먹지 않습니다. 먹을 기회도 별로 없고, 또 가공식품을 먹은 애완동물들, 그 다음에 그 동물원에 있는 그런 동물들은 전부 다 병사합니다. 자연사하지 않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잡식을 먹고 살 사람은 잡식을 먹고 살고 가공식품, 그 인조식품, 인위적인 걸 좋아해요. 또 하나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질병으로 병사하는 거예요. 또 신이 인간에게 준 영적으로 자연의 순리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줬어요. 근데 그 능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 그것은 비교 욕심을 줄이고 미움 분노 원망 줄이고 자연식을 즐기는 사람, 이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자연의 순리를. 그리고 이걸 잘못 활용하는 사람, 이게 비교 욕심 미움 분노 원망이 많고 가공식과 인조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두 종류예요. 크게 건강과 질병 면으로 요약 발표합니다. 자연의 동물은 자연의 생로병사를 그냥 순리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요. 인위적인 것에 그런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에 적응돼 있어요. 그게 계절의 변화를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털갈이래요. 여름과 이 겨울을 지낼 수 털갈이래. 자연의 동물들은. 또 하나 털갈이를 하는 것 플러스 또 동면을 해요. 곰 같은 거, 뱀 같은 거, 그네들의 먹이가 겨울엔 없기 때문에 가을에 이빨 먹고 겨울에 자라 이게. 그리고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철새입니다. 이렇듯이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 생로병사를 어떻게 겪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시간을 앞당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수명을 다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120세 살고 100세 시대라서 다 100세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75세 전후에서 웬만한 사람 다 죽어요. 생로병사,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나는지 태어나자마자 또 사망하는 그 영유아 사망률도 높지만 어쨌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생로, 늙어가는 거야. 일찍 늙고 늙게 늙고, 일찍 늙고 덜 늙고입니다. 일찍 늙는 사람들 가공식품, 인조식품들, 잘못된 생활습관, 스트레스, 과다, 누적, 이런 걸로 인해서 일찍 늙어갑니다. 일찍 늙어가면
일찍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 약 특이한 질병 이외에 보통적으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가 약 240여 정도 돼요. 이러한 질환들이 발생하는데 기피와 동시다발적 그리고 합병증을 유발시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그리고 병사,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정상적으로 120을 살던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100세는커녕 75세도 못 살고 죽어요. 병들고 순리를 벗어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사, 합병증으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스스로. 이게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가장 크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이겨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젊게 살아가는 노력, 그게 싱싱한 음식과 싱싱한 생각을 해야 돼요. 싱싱한 생활습관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 의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병 들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수술하거나 약 타 먹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또 전조증상 발현하면 즉시 원인을 찾고 제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전조증상이 나타났을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당뇨병 하나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고혈압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몸이 단일체가 아니라 이게 이 복합체잖아요. 근데 지금 나타난 건 하나야.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빙산의 일각, 엄청난 종류의 이런 질환들이 지금 몸속에 고장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전체로 봐야 됩니다. 즉시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몸은 단일 조직이 아니라 복합 조직이기에 연관 부위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약은 한 곳밖에 개선을 못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 100가지라면 여기 지붕에 물이 새. 근데 뚫린 구멍이 100군데요. 근데 약은 구멍 하나밖에 못 막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신건강관리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신건강관리의 핵심, 그것은 음식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개선으로밖에 예방을 못합니다. 치유를 못하고. 아시겠어요? 세월에 이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세월을 이끌고 다녀야 돼요. 세월을 이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은 건강할 때만 가능해요. 앞서 잠깐 언급한 전신건강이란, 우리 몸은 모두가 서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톱니바퀴가 수십만 개 톱니바퀴가 물고 돌아가는 그런 기계와 같습니다. 어느 한 곳이 이빨에 빠져버리면 연쇄적으로 반드시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하나, 그 당뇨병 하나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나오는 거예요. 전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우리 몸에 어떠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약한 부분이나 질병이 발생한 부분이 또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찾고 연관된 부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음식으로 가감승제, 더하고 빼고, 넘치는 거는 중단하고 부족한 걸 보충하고, 이건 자연식과 생체식으로 모두 고르게
평균을 유지하도록 가동되도록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게 1:1 맞춤식 생식, 오행생식 유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들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수십 종의 미네랄을 60여 종의 원소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자연의 음식 속에 일물 전체식이라죠. 자연이 준 음식 뿌리부터 줄기, 이파리, 꽃까지 전체 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족한 건 소금에서 보충을 해서 복합 영양제 개념의 생식과 소금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단일약이나 영양제로는 전신 건강을 절대 못 지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비타민 C 먹었다고 뭐 면역력이 뭐 한 200% 오릅니까? 비타민 D, 칼슘제 먹었다고 골다공증 다 고쳤어요? 내가 볼 때 한 사람도 고친 사람 없어. 세월은 매일 매시간 빠르게 흐릅니다. 매일 매시간 세월을 이끌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 해야만 합니다.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를 고려한 처방, 그게 1:1 맞춤식이다. 각자 개인의 건강 정도와 타고난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1:1 맞춤식으로 음식을 처방하는 거, 오행생식뿐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1의 인생과 제2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1의 인생 시대에는 요 세계에서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은 세대들과 같이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서로 경쟁했어요. 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친구들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게 퇴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인생도 제1의 인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맞짱을 뜨고 돈, 명예, 권력을 찾으면 그 새끼들한테 100% 집니다. 그 새끼들 싱싱하니까, 머리도 팍팍 돌아가니까, 달리기도 잘 뛰니까.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 위주로 선택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제1의 인생에서 밀린 상태에서 제2의 인생을 제1의 인생과 똑같은 직업과 같은 형태로 해서는 100% 망합니다. 1의 인생을 살 때, 2의 인생을 살 때 그 젊은 새끼들과 차이 나는 것은 건강입니다. 제2의 인생의 기본은 건강을 갖추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 위주로 선택해서 업무를 길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 업무 스타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1의 인생과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우울증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다니다가 퇴직했어. 그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어. 월급도 적어요. 넥타이 메고 다니다가 빗자루 들고 다녀. 어제까지만 해도 회장하고 뭐 과장하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그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처지라면 이것저것 가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덤비는 거지. 1의 인생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2의 인생에 적용해서 연장선에 두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젊은 새끼들하고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세월은 흐릅니다.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 발생이나 전조 증상 발견 시에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인생도 그냥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건강한 사람은 세월을 내가 선택하고 활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아픈 사람은 세월이 나를 선택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쉽게 해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놈은 내가 학교를 선택합니다. 서울법대를 내가 선택해. 그러나 공부를 안 한 놈은 목포 전문대학에서 나를 돈 갖고 와라 라고 나를 끌어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나를 기다리게 하는 것, 오직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세월이 나를 기다리게 해야 돼요. 내가 세월을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은 나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월을 기다리게 하고 내가 세월을 좌지우지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건강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피튀기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절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세월을 이끌어가는 오이스덤, 지혜를 갖자. 그것은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